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재앙만 뿌리고 간 그자에게 우리는 결코 거짓된 부고로 면죄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팩트와 현상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초월적 예언과 시대적 통찰이 담겨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선거판의 설계자는 하필 베트남을 최후의 도피처로 선택했겠습니까? 범죄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베트남 세력을 주시하고 있다는 썸뜻한 예언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뒷배 중국은 쿠데타 내란에 휩싸이고 있고 미국 법무부의 수갑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이해찬에게 베트남의 병상은 안식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폐기 처분되는 참혹한 범죄 현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상의 요새가 무너지면서 내지르고 있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가치전쟁 네 번째 시간 비명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소름 끼치는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스탄 전 대사는 지난해 국제선거감시단으로 대한민국 6.3 대선을 감시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방한해서 6.3 대선이 심각한 부정선거임을 폭로하는 과정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 베트남 개입설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에 침투한 것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의 연설은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몸통이고 설계자였던 이해찬이가 하필 베트남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데 왜 이해찬은 하필 베트남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음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2003년부터 선관위 뇌물업체와 결탁해서 부정 개표기 제작을 진두지휘했던 선거 조작의 1급 비밀 보유자이기에 그의 베트남 행은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부정선거 사범들을 저는 기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심판의 칼날이 목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위장된 죽음으로 도피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이 구축해 놓았던 베트남 비밀 서버실에서 마지막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토사구팽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늘의 법정은 그를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그들의 안락한 은신처가 아닌 처참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의 뿌리는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심어져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선관위 납품업체 대표는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등을 4인방 부정선거 개표기 제작을 직접 주문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를 폐업시켜버리고 진실을 덮었지만 그 주문 제작된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해찬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시스템적으로 유린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부정선거 설계 도면을 그려왔던 이 거대한 카르텔의 원조 설계자이자 몸통이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한국 부정선거 관련 제1급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전후무한 압승을 거두었을 때 그 상황판을 지켜보던 이해찬의 표정은 환희가 아니라 극도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가 아니라 조작된 숫자가 통제 범위를 넘어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기계가 언젠가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 비밀을 무덤 끝까지 가져가야만 한다는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학살자 밀로세비치가 감옥에서 음운의 자연사를 선택했듯이 이해찬 역시 공포에 질려서 위장된 죽음을 기획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최고급 병원이 즐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두고 모스탄 대사가 지목했던 공작의 땅 베트남으로 날아갔어야만 했습니까? 이해찬은 기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고록을 쓰며 죽음을 준비하는 듯 하더니 결국 그가 선택한 결말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야반 도주였거나 입막음을 위한 조직의 비정한 처단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설계자는 결국 베트남에서 그 추악한 마지막을 선택했습니다. 이해찬이가 베트남으로 급히 도피하던 바로 그 시각, 그들의 영원한 뒷배였던 중국 공산당의 심장부에서는 처참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을 축출하려 했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서 경호대와 군대 간에 실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점인 파벌, 그리고 시진핑 파벌의 피 튀기는 권력투쟁 속에서 고위 장성들이 사라지고 무려 3,000명 이상의 군인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불타고 있는데 과연 누가 한국의 하수인들을 챙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스탄 대사가 지목했던 중국 세력의 손발이 완전히 묶였다는 결정적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부 단속에 몰두해야 합니다. 한국 선거 개입 같은 해외 공작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을 지켜주고 왔던 거대한 방패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방어망을 걷어치우자마자 미국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넘게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투쟁해왔던 시드니 파월 변호사도 드디어 대한민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만든 A웹에 대해서 글로벌 선거 사기 카르텔의 그림자 세력이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한국 관련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미국 법무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중국이 무너지고 앞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숨을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허상의 탑은 결국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악은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그 빛을 청구한다는 냉혹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 설계해왔던 부정선거 시스템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중국과 외세에 팔아넘긴 매국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역사적 중대 범죄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겨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빠뜨리는 법은 없습니다. 북경의 몰락과 워싱턴의 추격, 그리고 베트남에서 비참한 최후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오차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임복순님, 민명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